네, 오늘 D-7 국민의 선택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교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3 대선 일주일 앞으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은 마지막 TV토론이 예정돼 있죠.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오늘 TV토론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홍석준 의원.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이제 망라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난 그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정치는 극심한 어떤 갈등으로 빚어지는데, 물론 뭐 예전에도 여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21대, 22대 때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탄으로 인한 그런 어떤 원인이 굉장히 크죠. 특히 민주당이 입법폭주, 예산폭주, 탄핵폭주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이 일반 어떤 밀어붙이기식 어떤 그런 입법을 계속해왔고 탄핵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치적 어떤 복원 내지는 어떤 책임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사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양산하고 있는 유연성 어떤 입법의 어떤 문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법의 독립, 법치주의 훼손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또 뭐 한미 외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했던 발언들, 즉 미군 했던 점령군을 했다든지 또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방류가 사실상 제2의 태평양 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비판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와 또한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 가울로 좀 견해를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복교양 의원. 일단 제가 1차 토론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지지율 1위 후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던데 이번에도 좀 방어에 주력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어보다는 공격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여야 간의 다툼의 거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내란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마무리되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내란 세력과 어떻게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내란 사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확실한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격을 양쪽에서 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것 가운데서 좀 눈에 보이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라고 선동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실제 단 한 번도 한미동맹이 흔들려 본 적이 없고,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 국익 외교를 한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의 외교 방침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반대로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반중 정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혐한 어떤 그 논리까지 피워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도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도 표현에 있어서 좀 정제된 표현으로 좀 했으면, 이런 그 좀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후보들의 TV 토론 SBS를 통해서도 중계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후보들은 어제까지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진짜 보수는 자신과 민주당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던데, 이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 이유는, 극우 이익 집단에 불과한 이유는 안보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안보는 민주당이죠. 강력한 한미동맹 그 바탕 위에 세계 5위에 랭크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이런 강력한 억지력 위에 북한을 설득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민주당이 해온 일이고 진정한 안보 정책이고 그래서 안보는 민주당 맞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생중계입니다.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관건은 추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 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이상 뒤처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차이로 지난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의힘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도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무식, 반지성을 파헤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스스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전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닌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둥근 사각형,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비해 비교 우위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려울 것입니다. 공표에 질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마 동의할 사안일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내 189석에